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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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경기 패스가 교통비 부담을 더 내려드립니다. 무엇을 타든 얼마나 타든 혜택이 더 큰 쪽으로. 더 경기 패스가 알아서 환급해주네? 더 똑똑하게 교통비 내리는 더 경기 패스. 교통 혜택에 내일이 먼저 시작되는 경기. 저 이번에 내려요. 자, 오늘 있었던 이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 많은 분들이 아직도 댓글창에서는 감정을 드러내주고 계세요. 시원하다, 울컥거린다, 뭐 다양한 얘기들. 그리고 이진관 판사에 대한 칭찬도 많습니다. 저는 이 두 분 법조인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향후에 있을 재판들이 판사들이 다르잖아요. 이 판사들은 뭐 앞서 있었던 백대현 판사도 이제 뒤에 또 재판해야 되니까 이 영향을 받을 거 아닙니까? 매우 받죠. 그리고 실제로 판결문에서도요, 다른 재판과 관련된 것을 굉장히 그 증거로 사용한다는 표현까지 쓰거든요. 예. 실제로 제가 하는 사건 중에 다른 장애인 이제 단체들이 똑같은 법리로 다른 하나는 이제 뭐 관악구청, 하나는 종로구청 처분을 받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법리가 똑같이 진행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면 선행되는 사건이 그게 기준이 됩니다. 나머지 두 번째 있는 사건에 대해서 심지어 두 번째, 세 번째 진행되는 사건들은 선행되는 사건이 있습니다라 그러면 재판을 살짝 늦춰가면서 선행되는 판결의 판결문을 제공을 하거든요. 두 번째 재판에다가 이러저러해서 판결문에 이러이러한 것이 적시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선행되는 판결문의 내용은 두 번째, 세 번째 진행되는 내란의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재판이 진짜 중요했던 재판인 거예요. 그렇군요. 실제로 이것도 선행 재판이었던 백대현 재판장 재판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부분이 좀 살짝 엿보입니다. 예를 들면 허위 행사, 그렇죠. 허위 공문서 행사죄 이런 부분에 대한 무죄 논리 무죄가 나온 게 똑같아요, 있어요. 거의. 예. 그리고 국무회의 해제를 이제 지연했다라는 부분, 이것도 이제 무죄로 나왔고요. 나머지는 다 유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제가 굉장히 좋았던 부분은 원래 판결문 두 갈씩이거든요. 예. 근데 앞에 오늘 너무 좋은 게 그냥 얘기하기 전에 이 부분에 관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유죄입니다. 이러고 설명을 하잖아요. 예. 너무 좋더라고요. 마음이 좀 편안했다. 근데 그리고 마지막에 선고 형량을 얘기할 때는 일종의 카타르시스가 그리고 판결문 선고 형량에 유죄, 그러니까 양형의 뭐 가중 사유, 감경 사유를 쓰도록 돼 있어요. 근데 감경 사유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도 국민 법감정을 고려한 것 같아요. 이분이 고위공직자를 오래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고위공직자를 오래 해서 예컨대 좀 더 표현을, 그러니까 뭐 국가를 위해 이렇게 봉사했던 점 이런 거를 강조하면 그게 안 되거든요. 오히려 너는 그런 거를 감경 사유로 썼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는 너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밑에다가 가중 사유를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그 감경 사유조차 가중 사유의 어떤 근거가 될 것 같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진관 판사의 오늘 뭐 쭉 선고하는 내용이나 주문 같은 건 단호했지만 국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하고 있다는 것도 느껴졌었고요. 그렇죠. 과거에 우리가 비판했던 게 그 법정 안에서 자기들끼리 아는 내용으로 자기들끼리만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비판했었는데 국민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졌던 게 뭐 그런 게 있었어요. 한덕수 전 총리가 맨날 뭐 기억 안 난다 그러고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뭐 이런 걸 했었잖아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그동안의 공직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학력과 생각하면 경력에 비추어 보면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버드 나왔다고 그렇게 잘하겠던 사람 아닙니까? 아니 이분이 저기 총리 임명됐을 때 처음에 나와서 한 얘기가 코비드 19 기억 안 나세요? 맞아요. 예. 코로나를 코비드 19 막 엄청 자기가 영어 잘한다. 그 영자지 들고 다니면서. 아무튼 외국 초등학생들 앞에서 저도 하버드를 나왔습니다. 어쩌라고. 아무튼 오늘 이 선고 이후에 모르겠어요. 매불쇼가 오늘 좀 일찍 끝이 났나 봐요. 저희가 지금 동접이 12,000 정도 지금 평소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 오늘 매불쇼는 이제 저번에 백대현 재판장 할 때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때 다 잘 못했거든요. 오늘 보니까 패널이 몇 명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오늘 이거 경접 그 12,000명 얘기를- 중에 저의 제자들이 몇 명 더 들어왔어요. 어제 저희가 저 수업 끝나면 매 학기 다니면서 그런 영업을 안 하셔도 네, 종강 파티 하는데 아니 제가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제자 중에 한 명이 예. 교수님 그 한겨레 뉴스다이브 수요일마다 나오는 거 저 꼬박꼬박 보고 있습니다. 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제자입니다. 예, 그 얘기를 하니까 에이플 이미 성적은 나갔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아 그래요 하면서 나도 봐야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 내일은 제자들이 몇 명 더 보겠구나. 예, 혜린 제자들아 잘 유진님이 보고 있니? 크크크 접니다라고 해주셨네요. 예. 자, 그 전미다라고 올렸어요?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뉴스다이브. 그래요? 그러게요. 교수님 매부- 취재 편의점도 좀 같이 선전 좀 아, 해주세요. 네. 이거 그 위계 질서에 의한 뭐 남용 그런 거 아니에요? 성적이 이미 나갔으니까. 네, 네. 아무튼 다음 학기도 기대할게요. 네. 아니 근데 저는 반성 없는 피고인의 그 중형은 불가피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 네. 저는 지금도 소름 돋는 게 내란숙의 윤석열에게 그 사형 구형이 선고됐을 때 웃었잖아요. 저 그날 그 오사카에 있었거든요. 예. 오사카에서 막 그 정신이 없었어요. 그 순방 취재 가면 생각보다 일이 많아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그 기자들이 전부 그 화면을 틀어놓고 웃어? 그렇죠. 그 웃는 모습에 분노한 사람들 많죠. 지금 예. 웃음이 그러니까 물론 본인 처지를 뭐 어떻게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 웃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반성 없는 태도 끊임없이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고 우기고 아랫사람 탓하고 그 네가 잘못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나를 좀 설득하지 그랬어 막판엔 그런 소리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걸 보면서 저는 그 대목도 반드시 이 윤석열 재판에서 좀 향후에 반영이 되어야 될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한덕수 재판 결과 그리고 앞으로 있을 지금 나와 있는 일정은 12일에 이상민 전 장관 재판이 있고요. 19일에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또 선고가 있는데 2월 2월 19일 예, 제가 1월이라고 그랬군요. 예, 2월 12일, 2월 19일. 그러니까 각각 이렇게 재판들이 이어집니다.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 그리고 사실 오늘 나온 이 판결은 이제 판결문으로도 나올 것이고 그런 것들이 나오면 계속해서 복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계속 또 지켜봐야 되겠고 꾸준히 목소리는 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진관 판사의 오늘의 이 선고에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가웠었거든요. 이런 느낌이 계속해서 좀 유지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요. 디테일한 얘기들은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테니까 지금 신천지가 과거 2007년도 한나라당 때부터 그때 뭐 12개 지판가에 뭐 1만 명 동원한다 이런 그 문건이 있었던 걸 저도 기억하거든요. 그때도 뉴스였어요. 그리고 쓱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간에 선거 때만 되면 뭐 신천지가 어쩐다, 통일교가 어쩐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윤석열 내란 이후에 특검을 거치면서 통일교가 확 부각이 됐었고 지금 이제 신천지도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판이 됐습니다. 그럼 이 판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의혹은 이미 다 벌어진 것이고 특검하자고는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오늘 많이 했어요. 특검이 왜 필요한가? 지금 이 내용도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내용 있잖아요. 보통 그 종교 관련해서 CBS 쪽에서 취재를 많이 하는데 노컷 뉴스에 과거에 다 나왔던 뉴스들이고 그리고 이번에 이건 검경 합동 수사본부에서 수사해서 나온 내용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수사가 이까지 왔으면 뭔가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짧게 한마디씩 주시죠. 특검을 하자 말자에 대한 아니 신천지 건을 이렇게 냅두느냐. 지금 이만큼 나와서 필라테스를 한다 그러고 불광천에서 오리걸음 했다 그러고 이게 부적절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대통령 말씀이 맞죠. 왜냐하면은 특검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데 특검이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여야 간에 이렇게 대립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실용적으로 그렇죠. 그럼 특검이 될 때까지는 합동수사본부 구성해갖고 우리가 수사하겠다. 아까 특검이 그 뭐 구성이 말씀하셨어요. 되면은 네. 거기로 넘어가면 되는 거 되니까. 아니냐. 지극히 실용적인 접근이라고 그러니까 봅니다. 그 제가 앵커의 질문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통해서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이른바 이제 정교 유착한 정황이.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형사로 넘겨서 끝나면 말 일이냐. 근데 그 사람들 또 스멀스멀 모여서 또 정당에 꼬여들 텐데 그런 거는 또 어떻게 막을 거냐. 저는 그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대책이 있냐. 저도 이제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법적 처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벌은 다 받겠죠. 그런데 아니, 또 근데 다른 나는 종교 신천지 세력들이 신도나 이 근데 그건 종교단 신천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문제가 더 큰 겁니까? 아니면 이런 일을 벌인 정당의 정당이 문제인 문제가 거죠. 더 큰 겁니까? 정당이. 아 그러니까 이게 신천지가 그런 식으로 뭔가 그 위법한 불법적인 어떤 정당에 간섭을 한다는 거를 이미 국민의힘은 알고 있었어요. 그걸 홍준표 씨 맨날 얘기했잖아요. 나 네. 신천지 때문에 안 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당에서 내부자들이 어떤 함께 이거를 도모하지 않는 한 신천지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헌정당 해산 심판 이야기가 나올 때 어떤 위헌성과 관련된 문제에서 이거 짚어질 수 있는 문제거든요. 예. 국민의힘의 어떤 그 정체성과 관련돼서 굉장히 큰 위기가 온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심지어 싶은데 위헌정당 해산 심판에서 위헌의 논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게요. 지금 보면 신천지, 통일교, 그다음에 극우 기독교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은 민주정당이라고 하기 어려운 종교 집단들이 그냥 막 그 낱마처럼 얽혀 있는 그런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적어도 이런 정도가 되면 정당에 그 생각이 있는 분들이 끊어내야 되거든요. 우리 당은 그런 당이 아니니까 집단적으로 5만 명씩 들어와가지고 민주정당의 질서를 훼손시키지 말아라.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 정당이 건강하게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기 정화 기능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 다 받아서 내 선거에 유리하게 해야지라고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대선 만들었다는 핵심은 거 아니에요? 저는 윤석열 대선 경선 과정에 신천지가 얼마나 깊이 있게 관여를 한 거냐. 저는 이걸 밝혀내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위헌정당 심판까지 가야 되는 거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국민의힘이 굉장히 이상한 정당인 거죠. 저 특검을 수용하고 신천지 뭐 통일교 다 묶어서 싹 다 합시다 이렇게 돼야지 통일교는 하는데 신천지는 하지 않겠다면서 저렇게 하니까 재선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 찾아가서 그러지 말고 우리 신천지 특검 받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선 의원들이 그렇게 했고 그 송원석 원내대표도 하자. 대신 따로따로 하자. 통일교 특검 따로, 신천지 특검 따로 뭐 따로 이런 얘기를 국밥도 했습니다. 아니고 왜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안에서 또 유불리들을 따지는 거라고 보는데 그럼 수사해서 결과적으로 대선 경선에서 경선 후보를 어떤 식으로 그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당 대표 선거를 하는 전당대회에서 룰을 바꿨었잖아요. 그때 당원 투표 100%로. 그리고 당비 한 달만 내면 그 책임 당원돼서 투표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이렇게 집단 가입한 것들이 어떤 유불리가 형태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되고 수사 결과를 확인이 된다면 그러면 이 정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것이냐? 아까 얘기한 위헌정당 위헌정당 해산. 해산 갈 수도 있죠. 그러면 이건 예. 진짜 심각한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심각한 거죠. 근데 이 얘기는 안 하고 단식 뉴스가 특검하자고 시작됐던 건데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 본 것 중에 인상적이었던 거는 단식으로 보수가 통합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식을 왜 해요? 저는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 오고 이준석 대표 오고 이러니까 단식 해보셨어요? 저랑 김남일 기자님 단식 같이 했었거든요. 왜요? 물하고 소금만 먹었어요. 예, 물하고 소금만 5일 동안 5일 단식했는데 96년도 등록금 투쟁 때 학교에서 제가 정외과 학생회장, 신박과 학생회장이어서 제가 그때 사회대 단식 투쟁 결의문을 제가 썼거든요. 네, 왜요? 아니 제가 얘기를 하려는 아니 게 96년 제 단식 얘기하니까 나도 거기 언저리 어디 있었던 것 같아갖고 단식의 부작용으로 제가 살이 찐 건 아니고요. 예, 단식이라는 그거보다 거는요. 우리가 단식의 단식을 왜 부작용. 하는지 생각해봐야 돼요. 단식은 간절함 그리고 약자들이 가지고 있는 비폭력적인 저항의 상징 같은 내 신체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내 이야기를 꼭 좀 들어주세요라는 정말 약자들이 가지고 있는 최후의 저항 무기거든요. 정치인이 전 단식을 하는 게 사실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치인의 경우에도 이것이 약자로서의 어떤 그런 이제 위치에서 도저히 내 얘기가 안 통할 때 하는 거지 당대표의 위치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닌 저 수단 자체가 아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는가 예. 어떤 절박함을 제가 설명할 과거 것인가. 이 당에서 있었던 단식 사례를 갖다 이제 최병렬 예. 전 한나라당 있었죠. 대표 기사 단식과 재밌더라고요.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기사를 비교- 쓰셨죠. 두 개를 예. 비교해서 썼었는데 보면 둘 다 단식할 때는 또 반짝 재미를 봐요. 표현을 좀 뭐하지만 하지만 그 이유는 허망합니다. 뭐 그렇게 해서 도입한 뭐 측근 비리 특검 같은 거 수사 결과 거의 없었고요. 그렇죠. 뭐 황교안 같은 경우는 총선 바로 참패해서 그냥 사퇴했고요. 없어졌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뭔가 지금 뭐 보수 결집 사실은 이런 것들이 뭐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평소에 쌩 까던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서 괜찮냐고 뭐 인사하고 하니까 뭔가 뭐 유승민 분위기 좀 의원까지 왔잖아요. 이러잖아요. 유승민 그러니까 대표. 그게 뭐 어떤 뭐 정치적 목적이 있든 자신이 어떤 정치적 이익이 있든 뭐든 간에 어쨌든 결집은 하는 겁니다. 다만 그 결집이라는 것이 얼마나 엉성하고 헐거운 것인가. 그거는 이제 밥 한 숟갈 먹는 순간 바로 다 흩어지게 돼 있거든요. 너랑 같이 밥 먹기 싫어. 근데 이렇게 되는 아니 겁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조금 전에 지금 페이스북에 또 그 자필로
요새 그 붓펜 쓰는 걸 좋아하나 봐요. 계속 올리는데 단식 7일차 누군가 책상에 작은 꽃바구니를 놓고 갔다. 나도 장미도 마음이 한결 밝아졌다. 참 무심했다. 물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동지가 필요했는데. 뭔가 이거 아까 누가 저기 7층에서 이거 모아서 시집을 낼 것인가 뭐 아니면 단식원 어디 화장실마다 이렇게 칸마다 붙여놓으면은 이거 단식에 어떤 힘을 북돋우는 것인가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 근데 계속 불러 세우잖아요. 뭐 한동훈 와라. 그다음에 뭐 청와대 정무수석 언제 오냐. 뭐 아니, 이제 이런 진짜 그러니까 무대를 만든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보기엔. 예,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중심성이 잘 안 세워지잖아요. 이 당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 중심으로 뭉치라는 것이고 그 얘기를 이준석 대표가 와서 오늘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홍익표 정무수석이 이제 국회 인사차 갔잖아요. 저는 예. 어저께부터 이거를 갖다 누가 좀 그려줬으면 싶어요. 이렇게 국회 의사당 표면도를 그린 다음에 여기 장동혁 대표 단식농성장 점 찍고 홍익표 대표가 굳이 이렇게 삥 돌아서 이렇게 도는 것들 갖다 이렇게 발자국 모양으로 안 만나려고 이게 만날 필요 아마 지나가면 불러 세울 거예요. 어이 그렇죠. 어이 정무수석 나 좀 보시오. 그리고 그 한 카트가 찍히기를 기대하겠죠. 그렇지. 이보시오 하면 아무튼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짧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희가 3시 반에 다시 좀 더 정돈된 모습으로 뉴스를 전해드리죠. 오늘 매불쇼의 이른 그러니까 방송 종료 이후에 이제 이진관 판사의 선고로 동접의 재미를 좀 봤는데 이진관 판사 선고 관련돼 가지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짧게 하나 있는데요. 이진관 판사 얘기만 해도 됩니다. 네, 이진관 판사 얘기가 네. 감경 사유로 그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이야기를 했어요. 예. 예, 뭐 79살 이런 예. 얘기를 했잖아요. 감경 사유에 79살인데 23년형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초의 감경 사유 몇 가지를 빼면 한 30년형 정도가 예정된 거예요. 30년형이 무기징역의 상한이거든요. 예. 오늘 12.3 내란이라는 규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23년형이 나왔잖아요. 이제 김용현 무기징역 거의 확정이고요. 그렇죠. 예. 윤석열 사형 거의 확정되는 그런 기준점을 세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쵸. 이제 양형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아마 고령이니까 네. 30년이 한 25년으로 감경된 것 같고 네. 거기다 그 허위 작성 공문 생사죄 오늘 무죄가 무죄가 나오면서 됐으니까. 2년 더 깎아서 23년이 된 것 네, 같습니다. 무기징역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100살까지는 79 최소 예. 저 지금- 장수하실 것으로 예. 지금 당신 예상하고. 지금 무기징역이다라고 하는 거를 79살 고령을 감경 사유로 언급하면서 23년 당신 무기징역이다거든요. 김용현은 무기징역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진관 판사 얘기하니까 또 쓱 올라가네요. 이진관 판사는 어떻게 보면 이제 판사의 그러니까 이걸 영웅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판사의 어떤 표상이랄까? 그러니까 네, 저희 법관이라는 역시 저래야지라고 하는 주권자들이 생각하는 그거의 어떤 상징적인 그러니까 그리고 이 이제 영을 보여줬어요. 이 영향이- 이심이 끝났으니까 그 이하상 변호사 있잖아요. 예. 꼭 감치해야 됩니다. 예. 그러네요. 그 그 감치 감치를 꼭 해야 돼요. 명령했던 것도 이진관 판사였어요. 예. 사실 오늘 예. 법정 구속이 3명이 됐어야 되는 건데 자, 그러니까. 더한 내용들은 저희가 내일 오후 3시 반에 뉴스다이브에서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접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방송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숫자 너무 좋네요. 앞으로도 계속 이 숫자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뭐 행복해하는 표정 처음 1만 보네. 이렇게 찍히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배부르고 막 그러네. 처음은 아니지만 네. 이거 사람 뭘로 보고 그래. 오랜만에 찍혀서 예. 아무튼 저희가 쟁쟁한 방송들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늘 이제 동접에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하고 더 잘 만들어서 여러분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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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경기 패스가 교통비 부담을 더 내려드립니다. 무엇을 타든 얼마나 타든 혜택이 더 큰 쪽으로 더 경기 패스가 알아서 환급해주네? 더 똑똑하게 교통비 내리는 더 경기 패스. 교통 혜택에 내일이 먼저 시작되는 경기. 저 이번에 내려요?